자, 256페이지 실시계획입니다. 자,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그린다? 3개. 우리 시설사업 실시계획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자,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 뭐 니방권자가 작성해? 시행자가 작성하지.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1단계 계획에 부합이 돼야지. 시설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예요? 시설 관리계획이지. 관리계획. 여기는 개발계획이고 시설 여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 시설 부지. 관리계획으로 시설 부지 결정했잖아. 맞지요? 관리계획 부합돼야 되는 거야. 관리계획을 뭐 한 자가 관할관청이었어요? 결정한 자가 관할관청이라니까 관할관청 기억 안 할 거야.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야? 관리계획 결정권자. 개발사업은 누구야? 지정권자. 같은 자라고. 지정권자 결정권자 똑같잖아 지금. 그자한테 뭘 받아? 두 번째 동그라미 인가하려면 누구 의견 들어? 주민 의견. 세 번째 인가하면 뭐 우리한테 고시해야죠. 고시 효과는 이 효과가 뭐더라? 이때부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 이때부터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었잖아. 수용 사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 그럼 이 법에 있는 거 2개. 공치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지? 우리 계획사업 3개는 다 공익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공치법에서 공익사업이라고 또 인정받아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보잖아.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근데 그 시점이 언제야? 실시계획이 뭐가 됐을 때? 고시됐을 때. 아시겠죠? 그래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 자, 시설사업은 언제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봐? 몇 단계 계획? 2단계 계획이 나왔을 때. 정비사업은 몇 단계 계획이 나왔을 때? 2단계 계획이 나왔을 때. 도시개발사업은 몇 단계 계획이 나왔을 때? 무슨 사업만 달랐어? 개발사업만 달랐지? 아시겠죠? 개발사업은 실시계 고시됐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우리 계획사업 3개는 사업 인정을 공치법에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잖아. 그 시점이 둘 다 2단계라고. 여기도 2단계, 여기도 2단계 계획. 2단계 계획이 실시계 고시잖아. 근데 개발사업은 아니라고. 1단계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 공치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는 아니라고. 1단계라고. 요거 얘들은 2단계고. 아시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 뭘 받아야 돼?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알아야 돼. 하나도 안 해도. 누구한테 인가 받아? 누구한테 인가 받아? 지정권자. 관할관청이 지정권자라는 것만 알면 아주 뭐 지정권자지. 맞지요? 요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일단계 계획이 뭐야? 여기 부합돼야지. 그럼 얘는 어디에 부합돼야 돼? 아까 했잖아. 응? 우리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시작이 어떻게 돼? 모르지? 이 노래 알아요? 오늘 배워와. 나훈아 노래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가사에 공부하다 보면 이 생각이 많이 난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지정권자 관할관청 하나만 기억하면 될 걸. 그걸 기억 안 해가지고 계속 모른단 말이야. 누구한테 인가받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거야.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이렇게 물고 그냥 끝내면 되지. 자꾸 또 지정권자가 누구지 물을 거 아니야 또. 지정권자 누구야? 원칙은 누구? 여기서 누구? 얘들이 지정권자야. 관리계 결정권자 똑같잖아. 아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개 공부했죠? 10월달 되면 누구는 뭐는 다 와? 뭐는 10월달 되면 다 와? 국장한테 요청하고 제안하고 했죠? 요청은 행정 비행정 요청 제안은 그거 했잖아 아까. 얘들한테 인가받는 거야. 그럼 얘들이 인가를 하려면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하는데 다른 사업은 누구 의견을 들었어? 우리 공법에 계획이 나오면 누구 의견 넣는 게 공식이야? 주민 의견 넣는 게 공식이야. 주민 의견 안 넣는 계획이 아까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2개. 그 2개 중에 1개가 얘야 얘. 궁금해 죽을 뻔했죠. 2개가 뭔지. 응? 그게 뭔지 궁금해 죽을 뻔했잖아. 오늘 기억하죠. 얘는 주민 의견 없어. 그 개발법의 실시 계획은 주민 의견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인가했으면 우리한테 뭘 해줘? 고시해 주죠. 고시했을 때 효과가, 다른 사업은 효과가 뭐였어? 이때부터 공지법에서 뭘 받은 걸로 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잖아. 그죠? 근데 이 사업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시 계획 밑에 동그라미 3개 중에 이 2개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 지금. 실시계획 이 3가지 사업의 실시계획 중에 동그라미 3개씩 공부하는데 요거는 요 동그라미 2개가요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개발사업은. 그러면 요 2 사업은 누구의 의견 들어서 인가해? 주민. 요 2 사업은 고시되면 그때부터 공지법에 사업 인정받은 걸로 봐. 그때부터 수용 들어가. 이 2 사업은 똑같아. 그 얘만 달라 얘만. 아시겠죠? 그래 얘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작년 시험에 나왔어. 작년 시험에. 그러면 자 주민 이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주민 의견 안 들으면 여기는 누구 의견 넣느냐 이 말이. 누구 의견 넣느냐? 지자체 의견 들어요. 지자체. 자체를 보세요. 아까 개발계획자서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주민 의견 듣고 공청회까지 했죠. 환지 방식으로 하면 뭐까지 받았어? 환지 방식으로 하면 뭐까지 받았어? 뭐까지 받았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또 주민 의견도 없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얘들은 개발계획에서 다 했으니까 여기는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요. 여기는 지자체 의견 들어서 이렇게 인가를 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지정권자면 얘가 지정 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자기 밑에 있는 지자체 의견 넣는 거예요. 국토부 밑에 있는 지자체는 누구예요? 광역시 도시.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이잖아. 개발사업에서 대도시하고 도지사는 권한이 같아요. 대도시도 결정권 있잖아 자기한테. 똑같아. 그러니까 국장은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지정권자라면 얘가 인가할 거 아니에요. 대도시도 지가 인가권자면 지가 인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자기 밑에 지자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대도시는 의견 들을 데가 없어요. 시도지사는 밑에 시도지사만 의견 들으면 돼.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시군구가 있지. 물론 이때 대도시는 빼야죠. 왜? 대도시는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의견 듣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인가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지자체 의견을 듣습니까? 지자체 의견을 듣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 고시효과는 자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고시됐을 때 사업인정 받은 걸로 본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자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면 이 동네는 뭘로 간주를 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간주해 줬죠. 그 말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만들어라 말이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서 만드는 거야. 실시 계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개발사업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개발사업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개발사업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지금 만드는데 왜 안 만든다고 그래? 개발 사업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사업하지요. 우리는 저거 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사업을 결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안 만들지.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지. 그러나 사업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사업한다고. 그럼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 계획이 있어요, 실시 계획이 있어. 그거 기억하는 거야. 어차피 지구 단위 계획은 만드는데 개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 계획에 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정비사업도 지구 단위 계획 만들거든. 그러면 정비사업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 정비사업은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서 만들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네. 개발사업은 여기야. 실시. 그럼 이 실시 계획은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절차로? 콜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계획으로 바뀌죠. 도시기 종류가 몇 개요? 16개잖아. 16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결판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국계법에서 관리계획을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지금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에서 했잖아. 그걸 국토계획법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내용 중에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뭐다? 관리계획이요. 국계법의 관리계획이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또 갈무리에 또 뭔 소리 몰라? 공법은 적어도 3번 정도는, 3바퀴 정도는 돌아야 무슨 말인지 좀 접수가 됩니다. 생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이날 평생 살면서 그잖아요. 내 인생 내일 모레 60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 실시계획 봅니다. 1번 시행자는 밑줄. 당연히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 시행자가 만들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두 번째 줄 실시계획에는 밑줄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파란 글씨 밑줄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실시계획에 있다. 2번 실시계획은 밑줄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됐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안 보셔도 됩니다. 2번 내려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작성했으면 동그라미 3개 찾아갑니다. 첫 번째 뭘 받아? 인가 받지. 인가 동그라미.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 그 제목에 밑줄 그으면 되겠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밑줄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3번 의견 사전기 의견 동그라미 칩니다. 그 옆에 적으세요. 주민 의견 X. 다른 사업은 인가할 때 주민 의견 들었죠? 근데 여기는 주민 의견 아니고 누구 의견 들어? 지자체. 읽어봅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괄호 묶으세요.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국장은 누구 의견 들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괄호 묶으세요. 밑줄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대도시 제외한다는 거 아시겠죠? 쥐가 인가권자잖아. 됐어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번 실시계획의 고시 세 번째 동그라미죠. 그 옆에 적으세요. 공람. 제목 옆에 오른쪽 페이지 실시계획 고시도 하고 뭐도 해? 공람. 자, 실시계획 고시는 인가 있으면 고시하는 건 당연하죠. 지정권자가 고시할 거 아니에요. 보면 안 읽어봐도 된다고. 근데 공람은요. 여기 공람은 주민 의견 듣는 공람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공람이야. 그럼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뭐도 시켜줘? 공람도 시켜준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목만 보시면 돼.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고시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밑에 큰 2번 실시계획 고시한 효과. 자, 다른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하면은 사업 인정받은 걸로 보죠. 수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가로 묶으세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자, 그 고시된 내용 중 그 다음부터 또 가로로 묶어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두 번째 줄까지 묶어버리세요. 방금 가로로 묶은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 국계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있는 거 있었잖아. 실시계획 내용에. 그걸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사항은 밑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바로 관리계획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작년 시험에는 요게 나왔다. 이 경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앞에만 물어보다 뒤에가 나왔다. 종전의 동그라미.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거기까지 끊으세요.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보세요.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고시는 실시계획 고시를 말하는 거예요.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밑줄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네에 실시계획이 나오기 전에 관리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들기로 공원 부지가 결정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도로를 만들겠대. 얘는 종전의 관리계획이지. 얘는 실시계획이 고시돼도 이것도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본래 여기는 그럼 도로 만드는 게 맞아? 공원 만드는 게 맞아? 종전에 공원 부지였는데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도로 만들겠다고 나왔다고 지금. 도로 만들어야 돼? 공원 만들어야 돼? 응? 도로 만들어야지. 실시계획대로 공사할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는 건 그대로 공사한다는 거야. 도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절차상으로 공원이 도로로 바뀌어야 되잖아.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무슨 절차 거쳐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무슨 절차 거쳐야 돼? 변경은 무슨 행위요? 새로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관리계획 절차 다시 거쳐야지. 맞지요? 그런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그냥 관리계획 절차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관리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동그라미 3개 다 잡았네. 자, 넘기세요. 실시계획은 그 정도로 끝. 넘기세요. 260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개발사업은 1단계에서 사업인정 받은 걸로 본다면서, 근데 왜 여기 개발계획 할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느냐 이 말이요. 왜 안 하고 넘어갔느냐. 왜 그랬겠어요? 책이 없으니까 아니지. 책은 어디 나와? 뒤에 나오겠지.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여기는 그러면 개발계획 나왔을 때 사업인정 받았다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 얘기고. 나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상관은 없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두세 바퀴 돌면은 대부분 들어요. 두세 바퀴 돌면은. 그러니까 공법은 세 바퀴 돌기 전에는 못 알아듣는 게 맞아. 나는 왜 못 알아듣지?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 몰라.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3단계로 갑니다. 2단계 했으면 몇 단계로 가? 그건 알아야지. 2단계 했으면 3단계로 간다는 거 알아야지. 3단계는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 시설 사업은 오로지 수용 사용밖에 없었지. 그런데 개발 사업은 수용도 하고요, 환지도 한다고 그랬잖아.
아시겠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도 하고 뭐도 하고 환지도 해요. 그리고 이걸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혼용 짬뽕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3단계는 절차를 공부하는 건데 혼용 방식이란 것은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거야. 그럼 혼용 방식이란 건 절차가 있어 없어? 절차가 없지. 일부는 수용 방식하고 일부는 환지 방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혼용 방식이니까 혼용 방식은 절차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절차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공부하거든. 근데 수용 방식은 절차를 우리 시험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많이 얘기했잖아. 자, 우리 시행 방식을 보세요. 자, 우리 교재 보시니까 거기 3번에 시행 방식의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 밑에 표만 보시면 돼. 환지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은 환지합니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구분하는 걸 물어봐. 그럼 우리는 수용 방식은 몇 줄? 수용 방식은 몇 줄? 한 줄. 환지 방식은 몇 줄? 네 줄. 그것도 어렵나?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걸 공부를 하거든. 구분하는 거. 구분하려면 넉 줄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 줄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한 줄 그거는 수용 방식이고 나머지 이상한 소리 나오면 다 무슨 방식이다? 그러면 되지. 그럼 수용 방식부터 보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밑줄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자, 집단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죠. 집단적으로. 그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수용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만 기억하면 돼. 그건 집단적 조성, 수용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이지 뭐. 그 위에 보세요. 환지 방식 보세요. 환지 방식 뭐라 적어놨나? 대지로서 효용 정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이렇게 적어놨죠.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 안 하다고. 뭐가 중요해? 집단적인 아니면 다 환지 방식이야. 그럼 뭐하러 그걸 외워? 파란 글씨를. 토지의 교환 동그라미. 분합 동그라미. 그대 합병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합병.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전부 무슨 방식 얘기다? 꼭 환지 방식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구획 변경 나오죠? 변경 동그라미. 지목 형질 변경 나오죠? 변경 동그라미. 공공시설 설치 변경 나오죠? 변경 동그라미.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한다, 분할한다, 합병한다, 뭔가를 변경한다. 무슨 소리죠? 무슨 방식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집단적 조성 공급은 수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환지 방식 얘기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괄호 묶으세요.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밑줄.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되게 비싸답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면 수용하기 힘들어요? 환지하기 힘들어요? 수용 힘들지. 그래서 환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울 거 없어요. 집단적 조성 공급은 수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환지 방식 얘기다. 그럼 혼용이라는 게 뭔가요? 섞어서 하는 거지. 일부는 뭐? 수용. 일부는 이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2번 혼용 방식 분할 시행돼 있죠. 분할 시행이 돼 있는데 자, 거기 혼용 방식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박스 밑에다가. 자,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그럼 혼용할 때, 분할 혼용 방식이란 것은 여기는 이 동네는 수용하고 이 동네는 환지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있고 뭐 땅까지 비싼 동네라면 환지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뭐 나대지 같은 이제 그 뭐 논밭 이런 거 수용한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따로따로 사업한다는 거야. 이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하고 따로따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할 혼용 방식이야. 그런데 이 마을이 안에 여기 있어 중간에 따로따로 사업을 하기가 애매해. 이럴 때는 분할하지 않고 그냥 사업한다고. 개발 계획을 통일적으로 수립을 해.
근데 문제는 같이 하면은 그냥 상관없는데 따로따로 할 때는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고 하는 들어가는 돈 있죠. 뭐 개발 사업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 이런 게 투자하는 거잖아. 그 비용을 따로따로 명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는.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면 돼.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분할해서 해야 된다. OX. X요. 분할해서 해도 되고 분할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있다는 거 사실을 기억만 하면 돼. 단 분할 혼용 방식은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이. 그래 우리 교재는 2번 분할 시행해 가지고 그 1번에 적기 있구나. 근데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밑줄 분할 혼용 방식, 밑줄 미분할 혼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은 가로 묶으세요.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걸 가로로 묶어주세요. 분할하여 할 때 분할 시행이죠. 이때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계법에 따른 뭐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밑줄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혼용 방식은 동그라미 2번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뭐 또 팁이라서 적어놨네. 나는 팁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팁에 잘 적응이 안 되네. 됐습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공부하시면 돼? 수용. 요 방식. 이거 끝나면 뭐 하고? 요 공부하면 되는 거야.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이제 우리가 겉으로 1단계 계획에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못 듣고 가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 오면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얼마나 즐거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